실화소설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 1. 지옥에서 기다리다. 오전 8시. 가느다란 소리 한 점이 실내에 흐른다. 소리는 살금살금 실내를 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처럼 식탁 위에 엎드려 있는 정미의 귀를 두드린다. 정미는 누군가에게 얻어맞게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난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일어났는데도 잠을 전혀 못 잔 듯한 표정이다. 거실은 이미 환하다. 아침 햇살이 작은 거실에 쏟아져 들어온다. 정민은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친다. 깡마른 몸이 몹쓸 것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몸서리를 친다. 정민은 태양이 싫다. 환하게 웃음 지으며 생명을 키워주는 척하면서 정작 죽어가는 것이나 죽은 것들은 더 빨리 소멸하게 만든다. 태양은 편애를 한다. 죽어가는 것들에게 태양은 잔인하다. 정민은 다시 식탁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린다. 얼마 안 남았어. 오전 9시. 집안에 다시 벨소리가 들린다. 아까보다 훨씬 세찬 소리는 집안 곳곳을 쑤시고 다닌다. 초인종 소리였다. 누군가 벨을 누르고 있었다. 정민은 지방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전히 식탁 의자에 앉아있다. 식탁 위엔 다 죽어가는 식물이 아슬아슬하게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화분 하나와 큐빅을 잔뜩 박은 작은 액자 하나가 전부였다. 정민은 그 작은 액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정민은 어느새 파르르 떤다. 숨을 쉬기 어려워 얼굴이 파래질 지경이지만 문을 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마치 문을 열면 이보다 더욱 흉흉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오전 10시. 여전히 드문드문 초인종이 울린다. 정민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을 애써 고정하며 현관문에 달린 작은 렌즈로 밖을 내다본다. 밖은 너무 환해서 그 작은 렌즈로 들어오는 빛도 눈이 부시다고 정민은 생각했다. 현관문 밖에는 3사람이 서 있었다. 2 여자와 1 남자였다. 그들은 대단히 좋은 옷을 입고서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이 아파트에 들어와 저토록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냥 가라. 제발. 이곳에 오기엔 곤란한 사람들이야.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낡고 하얀 베옷을 입고 엉망이 된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정민은 그들에게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다만 햇살이 쏟아져서 그들이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고 예전에도 저런 빛을 본 적이 있다고도 생각했다. 젊고 어리고 아주 밝은 어떤 사람. 정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태양은 거짓말을 해서 싫다. 빛도 싫다. 저것이 속삭이는 희망은 살아있는 것에만 해당하지. 힘 있는 것들에만 해당하지. 아무나 들어도 되는 속삭임이 아니었어. 정미가 인기척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3사람은 안에 누군가 있다고 확신하는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다시 벨을 누른다. 정민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젊은 사람들이 왜 부담가에 오는지 난 모르겠어. 정민은 원래 자리에 돌아와 앉는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의자 주변을 떠날 수가 없었다. 시선은
다시 액자를 향한다. 한 손은 식탁 위에 둔 작은 화분을 만지작거리다가 말라붙은 나뭇잎 중에 그나마 생기가 있는 것을 골라 하나씩 땄다. 마치 주인 몰래 식물을 죽이려는 듯이. 정민은 조심스레 눈치를 보며 덜 마른 나뭇잎을 따냈다. 나무는 처음보다 더 시들해졌다. 언제부터던가 내 손이 닿으면 다 이렇게 시들어버리네. 여전히 벨소리만 드문드문 실내를 들쑤셨다. 정미도 식물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난폭한 벨소리만 작은 공간을 휘젓고 다녔다. 정오. 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정민은 딱딱하게 말라붙은 나뭇가지 같은 몸을 일으켜 현관문에 박힌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세 사람은 문 밖에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있었다. 저걸 다 먹을 때까지는 배를 누르지 않을 것이다. 정민은 약간 안도하며 다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식탁 위에 놓인 액자 속에는 정민을 쏙 빼닮은 젊은 남자가 웃고 있다. 환한 햇살 아래 남자의 미소도 빛이 났다. 그 사진을 보는 정민은 그리움에 눈가가 흥건해진다. 다시 고개를 숙인다. 잠이 든 것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 1시. 다시 배를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가만 보니 한 사람은 배를 누르고 한 사람은 무언가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문 열어주세요. 셋이서 돌아가며 말을 하기도 하고 벨도 번갈아 누르고 있었다. 정민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누가 못 박아둔 것도 아닌데 같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이 여인은 낡은 앨범을 꺼내들었다.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페이지가 너덜너덜했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던 남자가 앨범 속에서는 아주 작은 꼬마가 되었다. 꼬마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점점 성장한다. 사진 속의 남자는 성장기 내내 해맑게 웃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넘기니 건장하게 성장한 잘생긴 남자가 제법 어른스럽게 웃고 있다. 그 옆에 정미도 웃고 있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함께 사진을 찍은 가족이라곤 정미밖에 없었다. 그에겐 정미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정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너무 보고 싶어서 죽고 싶다. 정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자신이 같은 생각을 너무 여러 번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생각조차 지긋지긋했다. 여기가 지옥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무시무시한 곳. 그런 비겁하고 짜증나는 게 지옥이겠지. 앨범은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넘어간다. 마지막 한 장이 남았을 때 정민은 잠시 멈칫한다. 눈동자가 망가진 인형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 결국 마지막 장을 펼치지 않고 그대로 앨범을 덮었다. 이 문을 열어주세요. 오후 2시. 방문객들은 아직도 배를 누르고 있다. 이제는 제법 큰 소리로 말하는지 정매에게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괜찮아요. 저희는 계속 기다릴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잠시만 만나주세요.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세요.
정민은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목소리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몹시 그리운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정민은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다시 잠이 든다. 저 멀리서 벨소리가 들린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곧 정민은 현관문 밖으로 사진 속 그리운 아이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 걸음을 뗄 때는 어린아이더니 걸어나가면서 갑자기 성장하여 군복을 입고 있었다. 엄마, 나 금방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지만 음산한 기운이 문 밖에 그득했다. 아들은 그 불길한 세상으로 호련히 나가버렸다. 정민은 손을 뻗어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정민은 가까스로 현관문까지 걸어갔다. 불길해서 문을 열기가 싫지만 열어야 한다. 아들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정매의 손이 닿기도 전에 문이 스르르 열리나 싶더니 아들이 흐느적 걸어 들어왔다. 정민은 뒷걸음질 쳤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내 아들인가? 아닌가? 그의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했고 말라붙은 손에는 유골함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느릿느릿하게 아주 낯설고 불길한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아드님의 유골입니다. 정민은 화들짝 놀라서 다시 눈을 떴다. 눈을 뜨면 여전히 자신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묶어둔 것도 아닌데 여기서 기다리면 아들이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정민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아들 사진을 보면서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면 항상 비슷한 꿈을 꾸었다. 자고 깨는 순간은 그래서 고통스러웠다. 몽롱한 정신에도 아들이 그리웠다. 그리움이 사무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정민은 더는 이 답답한 그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숨이 끊어져 버리면 편할 것이라고 자꾸만 되뇌었다. 그리고 몇백 번이고 이렇게 같은 꿈을 꾸는 이유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잠에서 깨는 이유는 필시 아들이 자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도 자신이 아들 곁에 가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라 생각해 버렸다. 빨리 죽고 싶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생각보다 질기네. 정민은 다시 화분을 보았다. 부고를 들은 이후 저 작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나무는 아직도 완전히 죽지는 않아서 화분을 버릴 수가 없었다. 너도 지기구나. 다 말라 비틀어져서도 목숨이 붙어 있다니.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 이게 다 말라 죽으면 나도 죽게 되겠지.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마시는 것도 많이 가져왔어요. 먹을 것이라. 밥솥은 초라한 찬장 안에 넣어둔 지 오래였다. 누가 입에 맷돌이라도 달아둔 듯이 입을 움직여 밥을 씹기가 싫었다. 극도로 허기지면 무언가 먹기는 했으나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는 물론 액자와 화분뿐이었다. 정민은 싱크대로 가서 수돗물을 컵에 받아 마셨다. 컵에 조금 남은 물은 화분에 주었다. 오후 3시. 이제 포기하고 갈 법도 하건만 현관문 밖에 서 있는 세 사람은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대로 밤을 새울까도 궁금해질 지경이다. 정민은 잠시 현관문에 다가갔다가 소리 없이 되돌아와 식탁 의자에 앉는다. 하지만 시선은 현관문 밖을 향하고 있다. 오후 4시.
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표정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세 사람 중 가장 키가 큰 미나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선희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말을 했다. 저희 왔어요. 잠시만 뵙고 갈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선희는 문을 점점 더 세게 두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혹시 벌써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어쩌지? 하나님, 제발. 누구나 당신의 자식입니다. 가난해도 의지할 곳이 없어도 말투가 험악해도 못나도 잘나도 다 같은 당신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당신을 닮은 당신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죠? 보고 계시죠?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선희는 드디어 문 저편에서 달각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처음으로 문이 열렸다. 문 안에는 정미가 서 있었다. 낡고 냄새나는 옷, 창백한 얼굴에 비쩍 마른 몸. 정미는 유령같이 손을 들어 올렸다. 저리 가라는 뜻인지 허우적거리는 것인지 분간도 되지 않는 신락 같은 움직임이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했느냐고 나무라지도 않았다.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정미를 안아주었다. 깊은 포옹을 하면서 미나는 눈물을 훔쳤고 선희는 정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었다. 중현은 정미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어 챙겨온 음식을 늘어놓았다. 정미는 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대로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이대로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배를 누르니 할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어요. 하지만 오래 이야기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선희는 정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죽긴 왜 죽어요. 살아있으면 즐거운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정미는 한숨 쉬며 대답했다. 즐겁긴요. 평생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아들을 키울 때밖에는. 새 손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미나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무슨 위로가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 희망도 느끼지 못하는 한 사람. 젊은 시절부터 홀로 키워온 아들을, 삶의 모든 희망이고 의미였던 아들을 잃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미와 같이 흐느껴 울었다. 선희는 잠시 정미를 위로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정미의 마음에 꼭 맞는 말을 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정확하게 집사님 마음을 흔드는 적절한 한마디를 해야 한다.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3) 햇살에 물들어 그에게로. 이럴 때 중현은 눈치 없이 한마디를 던졌다.
죽긴 왜 죽으십니까? 중현은 정미 아들의 친구였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덕에 친구의 부고도 정미의 소식도 비교적 빠르게 들을 수 있었다. 중현은 사람들에게 정미의 소식을 알리고 차를 운전해서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고 문 밖에서 내내 기다리는 선인과 미나를 위해 가게에 가서 샌드위치와 물을 사온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쉽게도 말솜씨만은 조금 부족한 편이었다. 그럼 천국에 있는 재영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곧 아들에게 갈 거니까 괜찮아요. 선인과 미나는 중현을 믿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중현은 정말이지 눈치 하나는 어디에 거하게 팔아서 이 많은 음식을 사온 듯한 아이였다. 아니, 집사님. 자살하면 아드님 못 배워요. 자살하면 천국에. 선인이 재빠르게 중현의 통통한 등허리를 꼬집었다. 선인은 어릴 때부터 힘이 센 편이라 소녀 장사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녔다. 그 선인이 열과 성과 온 힘을 다해 중현을 꼬집었다. 중현은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고통에 말을 잇지 못했다. 간접적으로 중현의 입을 틀어막은 선인은 무슨 말을 하면 정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이대로 있으면 정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그렇게 셋은 각자 다른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현은 침묵을 지켜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아무 때나 말을 했고 그 말 중엔 절대 쓸데없는 말도 있고 때로는 쓸모있는 말도 있었다. 바로 이번이 그랬다. 아, 집사님. 할 일이 없으면 이거 한번 보세요. 뭔데요? 어려운 건 싫습니다. 아주 쉬워요. 핸드폰을 한번 두드리면 돼요. 휴대전화 한번 줘보세요. 그 말을 들은 정민은 잠시 내가 전화를 아직 안 끊었나 생각했다. 그리곤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드려 보았다. 휴대전화는 잘 작동되었다. 혹시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하고도 결코 이루어지질 않은 소망 때문에 아직도 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민은 기억해내었다. 정민은 할 일 없이 중현에게 전화를 건넸다. 중현은 정미에게 유튜브 사용법을 알려주고 정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몇 어플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 아, 이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지요. 그냥 이렇게 막 눌러서요. 그러니까 중현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막 이것저것 눌러버렸다. 정민은 저게 뭐지 싶었다. 그랬다. 중현의 장점은 가끔은 쓸모있는 말을 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 말을 자세히는 못한다는 점이었다. 결국 설명은 미나가 해주었다. 미나는 정미가 좋아하는 설교와 찬양, 강의 채널을 추가해서 정미가 쉽게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 사이 선희는 슬며시 일어나 아직은 조금은 살아있을 것 같은, 조금은 희망이 남아있을 것 같은 화분을 창가로 옮겼다. 그리곤 물을 주었다. 화분은 오랜만에 햇살을 담뿍 받았고 뿌리도 물에 흠뻑 젖었다. 밤 10시. 세 사람이 돌아간 후 정민은 아주 오랜만에 침대 위에서 잤다.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온몸이 늘어지는 기분이었다. 머리맡에 놓은 휴대전화에서는 빛과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음악은 물론 미나가 추가해 놓은 유튜브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정미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보혈찬송 메들리였다.
다음 날 오전 8시. 정민은 잠에서 깨어났다. 선인이 커튼을 걷어두고 간 덕에 햇살이 정미의 방으로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 집은 낮에 불을 안 켜도 이렇게 환하구나. 정민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렀다. 식탁에는 어제 손님들이 사놓고 간 음식이 잔뜩 있었다. 정민은 아주 조금만 먹었다. 그리고 싱크대로 가서 수돗물을 조금 먹고 창가에 있는 화분에도 조금 주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정민은 차츰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보게 되었다. 날이 가면서 정민은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다. 적은 액수지만 한동안 거의 돈을 쓰지 않아서 다달이 들어오는 연금이 통장에 조금은 쌓여 있었다. 정민은 약간 비싼 청소도구를 사서 집안을 청소했다. 전에는 돈 아낀다고 절대 사지 않았던 제품이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그동안은 왜 안 샀나 모르겠네. 정민은 그 이후로 커튼을 들이우지 않았다. 생명이 있는 것에겐 햇살은 좋은 거니까. 고장난 물건도 하나둘 내다 버렸다. 낡은 벽지도 새로 발랐다. 가끔은 유튜브에 나오는 찬양을 따라 춤추며 손뼉치며 노래도 불러보았다. 세 명의 손님은 여전히 가끔 정미의 집 배를 눌렀다. 때로는 혼자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오면서 안부를 물었다. 선물도 자주 들고 왔다. 중현은 주로 음식을 사왔고 미나는 일글거리며 화장품을 사왔고 선희는 새 화분을 사주었다. 네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웃는 날이 조금씩 많아졌다. 그러다가 그들은 드디어 앞으로 할 일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정민은 그제야 위로가 위로같이 들렸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들이 내 전부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고 내 희망도 노년도 인생도 다 걸고 있었지. 아들도 내가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 내 아가. 아들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남아있네. 정민은 고개를 들어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날 왜 나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셋은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우린 교회니까요. 계절이 바뀌었다. 오전 8시. 정민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반. 정미의 집에 벨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문 열어주세요. 이번엔 알람 소리가 아니었다. 초인종 소리였다.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선인, 미나, 중현 세 사람이었다. 중현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정민은 아주 잠시 아들이 유골함을 들고 들어오나 싶었으나 고개를 저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보았다. 중현이 들고 들어오는 것은 케이크 상자였다. 새로운 생명을 축하합니다.
정미 얼굴이 환해졌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와 꼭 닮은 해맑은 미소였다. 정미는 손님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거기엔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이 있었다. 네 사람은 상에 둘러앉아 마주보고 웃었다. 선희는 음식을 먹다가 잠시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가져다 놓은 새로운 화분과 예전부터 정미가 기르던,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화분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둘 다 생생하게 살아 잎이 무성하게 나 있었다. 햇살은 화분에 뿌리 내린 식물을 살짝 스쳐서 네 사람의 웃음보가 터진 거실에 쏟아져 내려왔다. 다음 날 오전 8시. 정미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오늘도 조금은 분주해 보였다. 하지만 주방에서 분주한 것은 아니었다. 아침 식사는 이미 마쳤다. 정미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잘 차려입고 거울을 보고 말하는 연습도 하였다. 오전 9시가 되자 정미는 현관문을 나섰다. 햇살은 창문뿐만 아니라 현관문을 통해서도 집 안으로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문을 열면 불길한 것이 그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밝은 날이 있었구나. 정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나섰다.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들린다. 오전 10시. 정미는 낯선 집 현관문 밖에 서 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한 손을 들었다. 잠시 멈칫했지만 손끝에 힘을 주어 배를 눌렀다. 예상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예전에 정민의 집에 인기척이 없던 것처럼 말이다. 정민은 다시 배를 눌렀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저는 낮에는 계속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밤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문 반대편. 어두운 실내에서 누군가 몰래 정미를 내다본다. 작은 렌즈로 밝은 밖을 내다보려니 눈이 부셔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정미를 다시 보았다. 집 주변에 햇빛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가 내다본 세상은, 그러니까 정미가 서 있는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